명인학원에서 고양예고 국어를 맡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치르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고요. 한번 자세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30문항이었고요. 주관식 없이 객관식으로만 30문항 나왔습니다. 고양예고는 주관식을 잘 안 내는 편이니까. 자, 시험 범위도 다른 거 없이 오로지 문항만 30문항이 나왔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손을 보면, 그 다음에 하관, 요 두 작품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와 달밤, 요 두 작품은 이번 9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뽑아서 시험 범위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엄마의 말뚝 역시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또 고전시가 제망매가, 그다음 시조, 두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있는 시조까지 포함을 해서 고전시가 세트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합강정가, 귀전록, 조설 이 세 작품은 모의고사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합강정가와 조설은 빼고 귀전록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영역별 특징,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제 영역별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문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을 선지로 활용한 문제들이었어요. 총 2문제가 나왔고 그 외부 지문이 선지로 나와 있었고 2문제니까 총 10작품이 선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10작품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런 작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좀 특이한데요.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수사법, 비유법이라든지 의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로 내기 위해서 직접 선지를 만드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따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식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 요게요 매년 숫자가 늘어나요. 예전에는 고양예고는 이런 식의 문제는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합답형, 우리 흔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 고르기,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합답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6문제나 나왔어요. 요거는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제가 써놨지만 앞에 했었던 수능형 보기를 활용한 수능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합답형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특히나 이런 유형의 문제가 6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6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오지선다형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4번 유형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범위 자체도 문학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작품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작해야 한 5-6작품 정도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래서 아마 좀 충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다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헷갈리는 유형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왜 이렇게 좀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본 게임은 이제 다음 시험입니다. 기말 예상범인데요. 일단 문학에서는 무조건 관동별곡이 들어갈 겁니다. 관동별곡 플러스 알파겠죠. 당연히 한 작품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왜 이것만 써놨냐? 가장 어려워요. 여기 써놨죠, 제가. 그러니까 1학년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있는 작품들 중에 가장 어려운 작품입니다. 길이도 길고요. 내용도 복잡하고 고전시가다 보니까 한문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해야 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중세국어.
문법인데요. 중세국어가 들어갑니다. 중세국어는 사실 중세국어만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중세국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의문, 또 단어, 문장 이런 모든 파트들이 조합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줄, 1학기 커리큘럼 중 가장 어렵다는 문학,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문법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됐고 일단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본기가 단단해야 그 위에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어설프게 쌓아 올린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댈 겁니다. 기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좀 팁을 좀 먼저 드리자면, 관동별곡도 그렇고, 고전 문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풀이를 본인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팁. 마지막 줄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장 큰 고비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시험범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일 겁니다. 1학년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동시에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고사를 조금 부족한 점수로 끝낸 친구들에게는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이번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신다면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